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436년 면병통 1년 유증인과 소앙을 무고한 이석철과 여종을 처벌하다. 이어서 이에 실정을 얻어서 중인과 소앙이 살게 된 것도 또한 경등이 동의해서 한 것이니 어찌 피혐할 것이 있겠는가 하물며 우의정이 친히 다시 추문해서 실정을 얻었음이랴. 영의정의 아들 황수신이 대원으로 옥사를 참여해 들었으니 혐의가 없지는 않으나 다만 국사를 논의할 대신이 어찌 비험하고 큰일을 의논하지 않겠는가. 경등은 혐의적게 여기지 말고 수기하여 아뢰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석철의 무고가 이미 드러났으나 석철은 전에 장형 80도를 맞고 영구히 충군되었다. 이제 무고한 죄가 장형 20도를 더 하는데 불과할 뿐이나 내가 들은즉 중인이 아비의 기생첩을 간통하고 종비가 형부 석철을 간음했다 하니 경중의 사대부 집이 많은데 유독 이 유가의 추잡한 소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 고모와 조카 간에 서로 간통한 것을 또한 어찌 의심하지 않겠는가. 유씨 집의 추잡한 것이 이미 저와 같으니 단지 한 차례의 추문으로서 어찌 확실하게 통관하지 않은 줄 알고 그 죄를 용서하겠는가. 만일 다른 관원으로 고쳐서 신문한다 하더라도 어찌 석철의 실정을 다시 알아내어 중인이 이기지 못할 것을 알겠느냐. 의죄를 처결해서 중인과 소앙을 외방에 내치되 죽지 않게 할 뿐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도록 함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하려면 장차 전일의 계본으로 판결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만약에 다시 추구할 계본으로 판결하려면 전일의 잘못 추문한 죄는 어떻게 처결하겠는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잘못 추문한 죄는 이미 사유를 지냈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중인과 소앙의 죄는 변명이 이미 명백하오니 마땅히 개정한 계본으로 판결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중인과 소앙을 부친과 조부가 있는 곳에서 함께 살게 하고 석철은 유삼천리에 3년의 역사를 첨가하고 여종사리는 본주 소앙을 모해한 죄로 참형에 처하게 하였다. 이 복은 두 번째의 공초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여영과 관계의 화포군을 모아 기수를 익히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영과 관계는 북방의 큰 진이나 화포군이 너무 적어서 남도 사람들을 모두어 그 기수를 널리 익히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자원하게 하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출근한 것이 많고 잘 익힌 자에게 토관직을 주게 되면 국가에서는 녹봉의 비용이 들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그 고을 백성들과 남도의 백성에게 일체로 도를 주게 되면 토착한 백성들이 항상 그 벼슬을 받아서 남쪽 사람들이 끝내 벼슬을 얻을 리가 없을 것이니 신등은 바라건대 각각 그 도를 주시되 돌려가면서 거간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내온 일을 쉽사리 갑자기 거행할 수는 없사오니 먼저 병조로 하여금 토관이 많고 적은 것과 거간한 지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을 의논해서 정하게 한 뒤에 신등이 또 따라서 비판하여 주밀하게 아는 것이 이래도 지당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가 사직 하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신은 천성이 원래 용렬하고 어두운 데다가 학술조차 거칠고 엉성하온데 그늘에는 기마저 어둡고 노병이 갈마들어 공격하오니 오랜 종기로 피가 그치지 아니하고 현 운증이 더하여 생각하는 것이 허리멍텅하고 정사를 밝게 하는 바가 없이 외람되게 모두 쳐다보는 자리에 있어 특히 대신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도리어 제 일을 부르게 하고 주야로 걱정하심을 드리게 되오니 참으로 항공하와 몸둘 바를 알지 못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신의 직을 파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기우제를 드린 이진 김청 등에게 상을 내리다.
동지 중추원사 이진과 첨지 중추원사 김청에게 각각 내구마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헌관으로 기후해서 감흥이 있었던 까닭이다. 도마뱀으로 기후한 동남과 명통사에서 기후한 장님에게도 모두 쌀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신인선 등이 술을 들도록 청하였으나 거절하다. 도선지 신인선 등이 아뢰기를 지금 비가 왔사오니 술을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가뭄은 근래에 드물게 있던 것이며 재변이 여러 번 있어서 이제 비록 비가 내렸더라도 만약에 내일 다시 개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후일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 앞서 이미 술을 올리게 하였다가 수일이 못되어 비가 멎었으므로 이러한 청이 있게 되었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집현전의 관원수를 줄이도록 하다.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본전 관원은 32인이라 그 수가 너무 많으므로 인원이 번잡하여 질 폐단이 없지 않으며 또 이제는 혼의를 마쳤으니 의당 줄여야 할 것입니다. 비요건대 12인을 없애고 20인만 두소서. 또 생각해보니 성리대전의 찬수관 중에는 혹 우춘방 우서자로 한림은 시강을 겸한 자도 있고 혹은 우추방 우유덕으로 한림은 시강을 겸하였으니 이 시대의 왕제를 따라 집현전의 학사들도 모두 경영관 서영관을 겸하게 하시되 단지 서영관으로 가는 본래 5위에 각각 2원씩이오니 이제 만약 20인으로 모두 겸대하게 되면 한 자리에 의당 4원씩 되어서 좌우로 나누기가 어려우니 좌우 두 글자는 없애버리고 그곳에 나누어서 출근시켰다가 그 중에 사고가 있거든 서로 돌아가면서 소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조로 하여금 의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2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각처에 지공하는 비용을 감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때를 어기었으니 천근의 각처에 지공하는 비용을 감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권도 김효정 이성 유호통 황보양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도로 예조판서를 김효정으로 예문관 제학을 이승으로 예조 참판을 유효통으로 공조 참의를 황보양으로 우헌납을 삼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박육 등의 관직 제수에 대해 홍심이 이의를 제기하다. 박욱이 전일에 도질제사의 도사가 되매 헌부에서 그 조모의 험절로 고친에 석영하는 데 쓰기를 정조외라 하였습니다. 그때 정조외의 세 글자를 고치라고 명하시면 도사는 절제사에 버금가서 호령을 내고 명령을 시행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이제 욱이 교수관이 되어 그 소임이 도사와 견줄 바가 아니오니 원컨대 고친에 다시 정조외 세 글자를 쓰도록 하소서. 또 가갑고 분옥사 조득이는 장리 조전의 손자입니다. 육정 가운데 장리의 자손은 소용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임자년 교지 가운데 장리의 자손이라도 재간이 있는 자는 제주에 따라 서용하라 하였으므로 이제 덕이는 별다른 재능도 없이 단지 무능이라 하여 관직을 제수함은 참으로 하당치 못하오니 원컨대 덕인의 벼슬을 파면하소서. 또 도관 좌랑 이승무는 일찍이 황주 판관으로 있을 때 그 아비가 의건부에 갇혀 있었어도 즉시 와서 보지 않아서 사람의 자식된 도리에 어긋남에 행론하여 죄를 매겼사온데 삭제된 지 여러 해가 된다고 하여 근래에 와서 와요 별자의 소임을 맡겼다가 이제 또 도관의 좌랑을 제수하오니 대저 결사관이란 반드시 자기부터 바른 뒤에야 남도 바를 수 있는 것이옵니다. 성문은 부자의 사이에 이미 할 일을 못했으니 어찌 남을 바르겠습니까? 신이 생각하옵기는 부득이하여 서용하려면 서반에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파국의 고신의 정조외라고 쓴 세 글자를 이미 없애라고 했으니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고 장리의 자손이라도 재간이 있는 자는 재간에 따라 서용하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재간을 시험해보고 서용하라는 것이었다. 지금 사헌부에서 법 세운 본의도 살펴보지 않고 이런 말이 있게 되었으나 또한 이 법은 일찍이 대신들과 의논해서 만든 것이니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승무는 그 아비가 갇혔을 때 마침 관원으로서 지킬 일이 있어서 변통할 줄 모르고 와 보지 못한 것이라 비록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한 용서할 만한 것이다.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고 하니 우선은 결사관의 직임만을 정지시키고 마땅히 동반의 다른 벼슬로 바꾸어 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4일 기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에게 백성들의 숭배와 신앙을 금하게 하다. 이에 앞서 종중이란 자가 상언하기를 여의주가 경상도 지리산 오대산에 있사오니 만약에 불러서 서울에 맞게 하며 비가 억수로 쏟아질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괴이하게 여겨 경상감사로 하여금 친히 가서 살펴보게 하니 바로 수정으로 된 구슬이었다. 그 절의 비문에 이르기를 수정일매를 찾아서 무량 수량에 걸었다 하였으므로 전에 이 때문에 이곳 이름을 수정사라 한 것이며 그것이 여의주가 아니면 명백한 것이었다. 중들이 허탄한 말을 만들어 말하기를 이곳은 바로 동해 용왕의 여의주인데 용왕이 낙산 관음에게 바친 것을 이제 이 절에다가 옮겼다 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혹신하고 다투어가면서 숭배하고 믿어 그 괴이하고 허탄한 것을 좋아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임금이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백성들의 숭배와 신앙을 금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4일 기현 두 번째 기사. 사직단의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유승의 이동. 유승이 직녀성에서 나와 하고승으로 들어갔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태일 초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무당과 중들에게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이만주가 보낸 김감로를 불러들여 계유하다. 예조에 불러들여 계유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변방에서 도둑질하고 홀라온의 소위라 하나 과연 말과 같을진데 홀라온이 사는 곳이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고 또한 다른 길로 내항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을 통과하였을 것이니 너희들이 어찌 모른다고 하겠으며 또 그 좀도둑들이 모두 도보로 수십인씩 왔으니 어찌 홀라온이 여러 날이나 걸리는 노정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겠는가. 너희들이 저들을 빙자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변장들이 어깨를 으쓱거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정의한 기병 수십만을 인술하기를 청하여 몸소 소굴을 찾아서 그 장난을 하고 기망한 죄를 묻고자 하나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의 죄를 관대히 용서하여 깊이 따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다. 너희들이 끝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죄가 차고 악이 쌓여 스스로 멸망을 취하겠다면 후회해도 쓸데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6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만호나 천호가 사면하는 자는 3년을 기한으로 수용하지 말게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만호나 천호가 사면하는 자는 수령의 예에 의하여 3년을 기한으로 수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6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화포 연습 시 탄환을 아끼도록 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요즘 군기감에서 백환 화포를 연습하는데 수마 원석으로 복숭아 씨만큼 큰 것은 40개와 혹은 타날만큼씩 큰 것이 70개를 써서 화약에 섞어 쏘니 200~300보에 이르고 혹은 400~500보에 이른다 한다.
비록 그 사이에 부서지는 것이 있어서 스웨트 하나의 단단한 것만 갖지 못하다 하더라도 철환이 부족할 때는 좋게 대용할 수 있는 것이니 경이 미리 주워 거두어서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모 원석은 물에 닳고 닳아서 서슬이 없어지고 반들반들하게 된 둥근 돌을 말한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6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찬성사 안순이 사직하기를 원하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시는 자질이 본래 용렬하고 경솔한 데다가 학문도 또한 거칠고 서투른데 지나치게 성상의 연애를 입사와 벼슬이 순품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떨리는 마음을 품고 못방울과 들것만한 작은 보답이라도 하려는 것이 신의 지극한 소원이온데 불행히 지난 해에 불행한 고비를 만나 원래 있던 병이 다시 일어나 거의 살아날 수가 없게 되니 소장을 올려 사면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윤허하심을 입지 못하고 도리어 사랑하는 벼슬을 제수하시고 낭묘에 있게 하시니 천은이 지극히 중하였사옵니다. 천휘가 지극히 엄중하시어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직임에 나아가 세월을 보내사오니 올 여름에 이르러 전일의 병이 잇따라 일어나서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혼미하여 눈은 어둡고 귀가 먼데다가 다리와 무릎이 차고 아파서 식욕이 없고 기가 약해서 온갖 병이 갈마들어 공격하여 병상에서 신고하게 되니 비록 애써서 출근하고자 할지라도 신의 기력을 헤아려 보면 실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무릅쓰고 행동한다면 필연코 엎어질 것으로 장차 병이 고치기 어려운데 이르러 문득 성대를 하직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장명을 돌리시와 약 쓰는 데 전심하게 하옵시고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순품은 종일품 풍계의 별칭이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7일 임인 두 번째 기사 매우로 하여금 관원보 등 10명을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다. 사회권 직장 매우를 보내어 피로되었다가 도망해 온 관원보 등 10명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기후한 것이 감흥이 있으므로 이선 중희 등에게 상을 내리다. 예조참판 이선에게 내고마 한 피를 중해희 등에게는 배를 무녀들에게는 쌀을 차등에게 내려주었으니 기후한 것이 감흥이 있었던 까닭이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8일 계묘 두 번째 기사 기우제를 정지하도록 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8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술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은 비가 흡족하오니 술을 드시기 청합니다 하고 또한 의정부와 역조에서 법주를 올리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매일 한 잔씩만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8일 계묘 네 번째 기사 김경재 등을 편의한 외방으로 내치게 하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김경재, 김유돈, 김유장, 정철권 등을 모두 외방의 편의한 대로 내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흥청사의 탑전을 개조를 위해 철거하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예전에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묻기를 아비가 부처를 좋아하고 아들이 부처를 싫어하였을 경우 아비가 죽었다면 아들이 아비를 위하여서 죄를 베푼 것인가 베풀지 말 것인가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아비가 살아계셨을 때 극진히 부처의 해를 말해서 혹시나는 것을 풀어드려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좋지 않으셨다면 아비를 위하여 죄를 베푸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흥천사는 태조께서 연건하신 바요. 태조께서는 태종에게 부탁하시매 태종께서는 비록 이단을 믿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태조께서 부탁하신 것이라 또한 패하지 않고 부처의 일을 행한 것이다. 지금 흥천사의 탑전이 해가 오래되어 장차 무너지려 함으로 내가 장차 개축하고자 함은 이단을 믿었으가 아니라 조종의 유훈을 따르려는 것인데 전날 개축하고자 하니 흔히 유생들이 막는 바가 되었다.
조종께서 하신 일이 만약에 큰 해가 없다면 자손된 자가 당연히 따라서 지켜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이 탑전은 태조께서 창설한 것이니 내가 자손이 되어 어찌 차마 기울어져 무너지는 것을 앉아서 보고 다시 만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래의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쌓아둔 것이 넉넉지 못하고 모든 영선을 지탱할 수가 없으며 또 반드시 조정의 공론이 합의된 뒤라야 행하려면 일이 될 것 같지도 않아서 내가 세상 중에 착한 마음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일을 주장하게 하고 중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시주를 권하도록 하였으니 너희들은 유생의 뜻을 버리고 내가 조종을 따르는 마음을 몸받아서 여러 재상 중에서 이 일을 맡아 살 사람을 골라 아뢰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만약 사람들에게 시주하기를 권하면 사람들이 장차 숭배하고 믿는 마음을 다투어 일으켜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성공감으로 하여금 개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동부승지 권체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기 하니 권체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기울어진 것이 심하오니 마땅히 속히 개조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성공감에게 명하여 기계를 준비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의 조명관 등의 방비를 튼튼히 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조명관만 보고자에 일찍이 목책을 설치하였사오나 마땅히 다시 수줍을 더하게 하시어 엄중히 수호하소서. 또 민가가 조밀해서 목책을 설치할 만한 곳은 감사로 하여금 그 고을의 수령을 거느리고 목책을 설치할 터를 정하게 하며 군인을 더 정하시되 엄중히 방비하게 하며 변방이 편안할 때를 기다려 차차 싹보를 쌓게 하소서. 또 연대를 쌓아 멀리 바라보며 경계하기를 신중히 하고 있고 겨울철에 이르게 되어 강물이 얼어붙으면 방비하는 일이 더욱 기묘하오니 도절제사가 강계에 가서 진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9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살인한 오천과 녹진을 차명에 처하다. 남평장교 오천과 예천 백성 녹진이 모두 살인하였으니 율문에 의하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황천사 탑전 수리에 대한 안지의 상황 엎드려 덧자없건대 이달 초 9일에 전하께서 근신과 중관에게 명하여 황천사에 가보게 하시고 장차 철거시켜 새로 짓는다 하오니 신등은 몹시 놀람을 이기지 못하와 감히 어리석은 말씀을 올리나이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불시의 인연 지설은 우리 전하께 없어 전통적인 학문으로 밝게 비추어 보신 바로서 진실로 환히 그 허탄하고 망령됨을 아실 것이오매 어찌 털걸만치라도 숭상하는 마음이 계시겠습니까마는 단지 이 탑은 거룩하신 태조께서 창건하신 바이므로 차마 그 기울어짐을 볼 수가 없어 수축하고자 하시오니 더욱 전하께서 조정을 높이시려는 극진한 마음을 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도의 설의 해독은 이미 오래되었고 하민들의 마음이 혹신하기는 쉽게 깨치기 어렵습니다. 요즘 나는 벌레가 탑 위에 모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망령되게 서기라고 가리키어 사녀들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하고 우러러 받들어 시주하여 형편이 마치 달리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또 나는 벌레가 흥복사 지붕에 모이자 도성 안에서 거의 우러러 예배하는 것이 전과 같아서 잡아서 보기까지 하여 그것이 다 벌레인 것을 알았으나 그래도 석이라고 가리켜서 귀와 눈으로 듣고 보아도 오히려 혹신하는 것을 풀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친히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겠습니까? 또 이제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시어 두루 여러 귀신에게 제사하시고 이 탑에 제사하는 것도 당초에 숭배하고 믿어서 한 것이 아니오라. 역시 신이라면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오온데 하늘이 비를 내린 것은 곧 전하께서 몸을 기울여 행동을 닦아서 지극히 정성을 들인 감동이오니 어찌 저 고골이 능히 이룬 바이겠습니까? 하물며 신에게 제사하고 비를 빈 것은 실로 한 곳만이 아니온데 비를 얻게 된 것이 중들에게만 당하게 되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의혹되오니 이런 기회를 당해서 갑자기 이 탑을 새롭게 하게 되면 무지한 백성들이 필시
전하께서 서기로 인하여 하신 일이라 하여 전해가면서 서로 선동하여 그 말을 보탤 것이니 불교가 날개를 활짝 편 것처럼 형세가 굳세게 되는 것이 실로 여기에 근거될 것입니다. 걸련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이제 또한 가뭄이 심해서 냇물이 마르고 지진이 일어나며 밤낮으로 진념하시와 쓸데없는 비용을 감생하시고 영선을 정지하고 파하시니 경중과 예방의 신민들이 모두 다 기뻐하여 전하의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백성들에게 힘쓰는 공효를 생각하옵는데 이제 급하지도 않은 역사를 일으키시니 신등이 더욱 괴이하게 여기나이다. 신등이 또 듣자오니 근자의 회 암사의 중들이 전우를 더 세우고 새로 불상을 만들어서 불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 때보다 배나 된다 하오며 이 일뿐만이 아니라 경성 안에 인왕동 나한당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잇따라 왕래하여 오히려 뒤떨어질세라 다투어서 나아가되 검하고 막는 자가 없다고 하니 대개 경도는 사방의 표적이 되며 전하는 만세의 모범이어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 이 역사를 하게 된다면 사방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공경하고 믿을 뿐 아니라 퇴폐한 절과 무너진 탑이 모두 다시 세워져서 역시 후세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를 빙자하여 더욱 숭봉하게 할 것이오니 물결이 흐르듯 바람이 휩쓸듯 그 표단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그에게 국사의 일을 기록하게 되면 후세에 어떻게 여길까 염려되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옛날에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웠던 자치를 보시고 사특한 것과 바른 것의 소장의 기틀을 살피시와 슬기로운 판단을 돌리시어 이 명령을 정지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혹신하는 것을 풀게 하사 장래의 폐단을 막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명하기를 사리각이 해가 오래되어 기울어져서 위태하니 조종께서 창설한 바라 차마 모르는 채 경솔하게 버릴 수 없는 것이며 또 넘어지면 인명을 상할까 걱정되므로 성공감에게 명하여 철거할 기계를 준비하라 했더니 이제 집현전에서 글을 올려 내가 탑전을 중수한다고 하니 어디서 중수한다는 말을 들었는가. 또 기우한 뒤에 중들에게 상을 주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며 또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어찌 중들의 기우한 소치이겠는가. 신을 받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중을 모아 기우하여 최후에 내린 비가 마침 그때 당했으므로 상을 주어 비가 내린 것을 기뻐하는 뜻을 보였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탑전에서 서기가 있고 홍복사 지붕에도 서기가 있다 하고 숭배하고 믿는 자가 여럿이므로 내가 승지에게 명하여 환관과 함께 가서 이를 보도록 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분별하여 백성들이 의심을 풀게 했으니 내 어찌 숭신이라 하여 그리 하였겠느냐. 인왕동에 새로 세운 나한당은 내가 당초에 알지 못했으나 지금 당장 철거하도록 명령했고 이어서 말하기를 국사에 기록하게 되면 후세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고 하였으나 이러한 실수는 모두 내가 한 바가 아니니 곧 뜬 소문과 농하는 글을 올려 국사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집현전으로 하여금 나의 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통정의 관직제수에 관한 논의.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집현전 부제학 이상의 통정은 곧 원전에 이르는 예전의 가선이다. 원 예전에 양부의 사신은 가선이다 하였으니 사신은 통정 이하 유품 이상이나 사신관 외관이 상접하는 예는 각각 차등을 두었다. 속 예전에 집현전 부제학 이상인 사신은 원전에 의하여 예전의 가선의 사신으로 간 예로 시행하라 하였으되 당상관을 지낸 외관의 예도만 는 유독 법으로 이룬 것이 없으므로 당상관을 지낸 통정대부라도 외관이 되면 한결같이 통정 이하 유품 이상의 예와 같이 보고 다시 차등을 두지 않아서 실로 타당하지 못하였다. 이래서 예주로 하여금 일찍이 상정소의 제조와 함께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의논하여 말하기를 목사는 비록 일찍이 당상관을 지냈다 하더라도 바로 한고을의 수령이 오니 새로 임명한 사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고 하므로 마땅히 다른 통정과 일체로 시행하며 그 뜻도 또한 좋았다. 그러나 개국 초기에 있어서는 내직을 중하게 여기고 외직을 겸하게 여겼으므로 경관을
통정이 외관의 가승을 받고 외관의 가승이 도로 경관의 통정이 된 자도 훤히 있었으나 오늘날은 내직이나 외직이 일제이니 가승과 통정을 서로 받고 임명하지 않았다. 또 본국의 제도는 일찍이 지낸 품질의 수에 따라서 우대하는 예가 매우 많았으니 이품 이상인 자라면 비록 외관에 제수되었다 하더라도 검직은 반드시 일찍이 강력한 실직으로 논해야 할 것이다. 또 통정 당상을 실제로 행한 자는 비록 한관이나 산관에 있더라도 복식과 의무는 예전의 수를 고치지 않았으며 나도 또한 임관이나 산관을 물론하고 우대하고 예로 접대하여 비록 죄를 범하였더라도 관계된 일 외에는 태형이나 장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속전으로 거두었다. 가령 당상관으로 이미 외관을 지낸 자가 죄가 있다면 감사라고 또한 함부로 죄를 매겨 논할 수 없게 했고 반드시 계문하여 분부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유독 접대하는 예를 행하는 데만 그 실직의 등급에 상관없이 통정으로 한결같이 시행하면 타당치 못한 듯 하니 그 당상이 외관을 행했거든 우선 그 행할 예도도 또한 원전의 가선이 외관으로 있는 예에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부와 제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통정은 정삼품관이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동정승과 원윤 등구랑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보낸 주화임은 삼랑 등 3인과 원윤이 보낸 법렬 등 8인과 죽은 등 7의 아들 등구랑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2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김경재 등을 다시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인신의 죄는 불경보다 큰 것이 없고 불경한 죄는 왕법으로 반드시 책벌하여야 하니 진실로 쌀쌀한 뜻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에 김경재가 시녀가 병들었다고 핑계하고 궁 밖으로 나가던 날은 바로 처조모 집에서 시녀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술을 마셨었고 또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일족을 모두어 놓고 시녀들을 인도에 청해서 거기에 유숙하게 하였으니 무도하고 불경한 죄는 사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죄가 남을 것이온데 또한 김유동, 김유장, 정철권 등은 그 무도한 이는 경제와 더불어 안연히 모임을 참석하였으니 그 죄도 악도 또한 중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특별히 인자하시는 해를 베푸시와 법으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외방으로 내치셨을 뿐이므로 대간에서는 여러 번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사오나 윤호를 받지 못하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이번에 경제, 유돈, 유장, 철권 등을 모두 외방의 편의한 대로 쫓아내신 것은 한가 신들의 소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인민들이 듣기도 놀라운 것이옵니다. 경제 등은 일찍이 학교에 나아가서 글을 읽은 지가 여러 해가 되었고 또한 경제는 일찍이 감찰을 지냈은 즉 어찌 신녀와 연애하는 것이 예도가 아님을 몰랐겠습니까? 그 고의로 범한 것이 환하게 밝어옵니다. 비록 그리 아이들이 목동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신녀와 서로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옛사람의 글을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여정을 굽어 살피시어 빨리 편의한 데를 쫓아 내치지게 하신 명령을 거두시고 다시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시어 종신토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하여 신민의 소망을 피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편의한 데를 쫓아 내치라는 명을 없애고 모두 자원에 따라 먼 지방으로 내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6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6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진모의 기한이 차면 계급을 올려주게 하다. 삼군 도진무 이순몽 등이 상언하기를 진무의 직임은 군사를 전장하는 것이므로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근로하니 그 공이 다른 직임보다 배나 더하옵니다. 이제 순자법에 구애되어 하루에 침체되고 있으니 바라오건대 육조의 낭청 예의에 의하여 벼슬의 기한이 차면 계급을 올려주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면 모두가 아뢰기를 진무의 직임은 비록 근로하는 것이라 하오나
육조의 낭천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 종육품으로 임계가 차면 정육품으로 올리고 정육품으로 임계가 차면 종오품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6월 1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6월 1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토산물을 바친 범찰에게 면주 이필을 회증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아뢰기를 신이 회령에 이르니 범찰이 채단 1필과 말 1필을 주므로 온순한 말로 계유하면서 받지 않았더니 뒤에 또 토표필을 보내줌으로 받지 아니하고자 하였으나 범찰이 부끄러워함으로 받아서 이를 보냅니다 하니 임금이 호주로 하여금 면주 2필을 회증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각처의 기우지를 지내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비가 내리어 기우지를 정지했더니 이제 또 비가 내리지 아니한 지 여러 날이 되어 점점 한기가 있사오니 다시 각처의 기우지를 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귀양 보낸 절도자들을 함길도 평안도 등에 정속시키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암태와 진도에 귀양 보내어 안치했던 재범한 절도자들을 일찍이 연변에 각 골에 나눠 소속시켜 영구히 관노로 삼도록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이 예에 의하여 함길도 경원 이남과 평안도 희천 이남이 각 골에 정속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6월 1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왕세자의 납빈의 납체 등에 관해 아뢰다. 왕세자의 납빈이 종묘에 고하는 것은 유사가 특생으로서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총무는 임시에서 짓는다. 납체, 마루에 납시어 장차 납체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교지로 사자를 명한다. 이조에서 명령을 받들어 계신한다. 하루 전에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 북벽에 남향으로 마련하고 향로 둘을 앞기둥 밖에 좌우에 설치하고 전하기 헌현을 전정을 베풀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하고 현륜량의 거휘 위를 전상에 설치하되 서계의 서쪽에 동양하게 한다. 그날의 사복이 여연과 말을 뜰에 베풀어 놓고 전이가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의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정실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는 전정의 길 서쪽에 서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문관과 마주보게 모두 겹술로 하여 동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종실은 품등마다 반두를 따로 하고 대군의 자리는 특별히 정 1품 앞에 설치한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는 문 무반 뒤에 설치하고 전상의 전이 자리는 전상에 설치하되 동계의 동쪽에 서양하게 하고 판통내의와 계하의 전이 자리는 악현 동북쪽에 설치하며 통찬 1위는 남쪽으로 약간 뒤로 물러나 있게 하되 모두 서양하게 하고 통찬 1위는 악현의 서북쪽에 동양하게 한다. 사자가 명령을 받은 자리는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하며 집사자는 남쪽에 있게 하되 북향하여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복례량은 문 밖의 자리를 홍례문 안에 설치하되 문가는 길 동쪽에 있게 하고 정실과 무가는 길 서쪽에 있게 하되 폰통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북이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로 하여금 의장을 베풀어 문에 놓아두게 한다. 전정을 벌려 놓게 하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유사가 교서 안을 전하의 자리 앞에 설치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하고 보안의 남쪽에 있다. 또 체열을 홍례문 밖에 베풀어 놓는다. 정실 및 문무, 군신과 사자 이하 모두 조방에 모여서 각기 조복을 입는다. 북이 이음을 알리면 정실과 문무, 군관, 사자 이하가 모두 문 밖 자리에 나아가고 유사가 교서를 임시하여 짓는다. 안 위에 함이 있다. 위에 둔다. 판통내가 중음을 개청하면 전하가 사정전에 나와 면복을 입고 유사가 산선의 시위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간, 근신은 승지와 비신, 상호군, 부책, 대호군, 사관과 같은 유이고 집사관은 판통내 전이 통창 감찰과 같은 유이다.
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하기 공인을 내리고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량이 들어와 휘위를 나아가며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은 각각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보호를 받으면 모두 한문에 나아가 복령한다. 북이 상음을 알리면 전이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이 종실 및 문무공간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또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건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서양하여 쓰게 한다. 판통내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고 중금이 전엄하며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선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고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상서관이 보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두기를 안이 있다.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천의 일을 받아 찬하여 공간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복례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며 전이가 사배하라 하고 통천의 일을 받아 찬하여 사자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정교관 도승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고 동쪽 문으로 나오면 집사자 이인이 내시 별감이 공복을 입는다. 교서관을 마주 들고 이를 따른다. 정교관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으로 나아가 서양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청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꿇어 앉는다. 정교관이 교지를 선포하여 무슨 볕을 암흑의 딸을 맞이하여 왕제자 빈을 삼으니 경등을 명하여 납체례를 행한다 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통찬이 호를 꽂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호를 꽂는다. 집사자가 교서 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정교관이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나서 모두 서향하여 서면 정교관이 교서를 내시 집사자애가 교서 안을 행례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가지고 서양하여 사자에게 주며 사자는 이를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는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앞으로 나아가서 이를 꿇어 앉아서 받아 안 위에 놓고 마주 들고 물러나와 사자의 뒤에 선다. 통찬이 출홀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호를 꺼내고 부복하였다. 일어났어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정교관이 시위로 돌아가고 복례랑이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교서안을 든 사람이 앞서 가서 건정문 동편문으로 나가면 사자와 부사가 따라간다. 처음 사자가 나가려 할 때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공간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전하의 자리 앞에 꿇어 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부복하여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열을 타고 본래로 돌아가는데 산성의 시인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들은 한문까지 내려오고 복례랑은 종실 및 문무 공간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사자가 홍례문 밖에 이르러서 교서함을 체여에 두고 광화문으로 나오며 사자와 부사는 모두 공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가며 종자들은 말을 타고 따른다. 빈시 집에서 납체를 받는 의식. 하루 전에 주인이 사자의 악차를 대문 밖의 길 왼쪽에 남양하였을지하고 그날 대흔에 사자와 부사가 공복을 입고 빈시의 대문 밖에 이르면 장차자가 이를 맞아서 악차로 들어간다. 모든 행사자는 공복을 입는다. 사자와 부사가 악차에서 나오면 알자가 인도하여 대문 밖에 동서향에 하여 세우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집사자 이인이 교서 안을 마주 들고 사자의 남쪽에 쓰며 기러기를 가진 자가 산기드르기를 쓰되 왼쪽 머리를 채색 비단으로 엇갈리게 잡아맨다. 또 그 남쪽에 있되 모두 서양한다. 빈자가 주인을 인도하여 공복 차림으로 나와 대문 밖의 서쪽에서 맞이하되 동양하고 알자는 사자를 인도해 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고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다. 교서원을 가진 자가 앞서가고 기러기를 가진 자가 따라 들어간다. 사자와 부사가 동계로 올라가서 창사의 한가운데 서되 모두 남양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교서안을 가진 자와 기러기를 가진 자는 부사의 서남쪽에 있되 모두 동양한다. 주인은 서계로 올라가서 사자 옆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고 교서안을 가진 자가 안을 가지고 부사 앞으로 나아가면 부사는 교수를 취하고 안을 가진 자는 물러나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사가 교수를 받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사자에게 주고 물러나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자가 말하기를 교수를 받들어 세자와 짝을 지으니 아름다운 덕으로 돌아가라. 옛법에 따라 아무개로 하여금 납치하게 한다 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신 아무개의 자식은 남과 같이 가르치지 못하였사오나 이미 교수를 받게 되었사오니 신 아무개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옵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내려와 계간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사배하고 다시 올라가서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 앉아서 교수를 받아가지고 물러나와 좌우에게 주고 나서 그대로 북향하고 꿇어 앉으면 부사가 기러기를 취하여 사자에게 주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자가 주인에게 기러기를 주면 주인은 기러기를 받아가지고 물러나와 좌우에게 준다. 사자와 부사자 동계로 내려와서 밖으로 나와 악차로 나아간다. 주인이 가묘에 보하고 하루 전에 집안을 소지하고 제게를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미명과 주가를 진설하고 주인 이하가 성복한다. 시간이 되면 주인이 조개 아래에 북향하여 쓰고 집사자는 주인의 뒤에 있되 겹줄로 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주인이 관세하고 올라가서 신주의 독을 열고 여러 신주를 모셔내어 독 앞에 두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주인 이하가 모두 두 번째를 한다. 주인이 올라가서 향탁 앞으로 나아가 분양하고 두 번째를 하고 신이 앞으로 나아가 현주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리고 나서 향탁 앞으로 물러나와 꿇어 앉으면 축이 축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주인의 왼쪽에 꿇어 앉아서 읽는다. 이를 마치면 주인이 두 번째를 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주인 이하가 모두 두 번째를 하고는 주인이 신주를 도로 독에 받들어 넣고 물러나온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아무에 아무달 무슨 식 삭 무슨 아무날 효증선 아무볕을 아무개는 감히 모친 모간 부근 모봉 모시께 고하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무의 몇째 딸이 나이 점점 성장해서 오늘 특별히 교수를 내려 납치하오니 감창하옴을 이길 수 없어 삼가 주가로서 예를 펴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그 축판은 한 판에 같이 쓰되 최존자로서 주인이 되어 고한다고 일컫는다. 나와서 사자와 부사를 맞이하여 청사에 오른다. 사자와 부사는 모두 남향하여 쓰고 주인은 북향하여 쓰며 빈자 2인이 답전 임시로 하여 짓는다. 안을 마주 들고 주인 뒤에 조금 서쪽으로 나아간다. 빈자가 전문을 취하여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이를 받아가지고 나아가 꿇어 앉아서 사자에게 주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계간으로 내려와 북향하여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도로 올라간다. 사자와 부사는 동쪽에 있고 주인은 서쪽에 있어 서로 마주본다. 주인이 두 번째로 하면 사자와 부사가 답배하고 함께 자리에 앉는다. 주인이 곧 주찬으로 찬품은 세 가지 과일상이니이다. 대접하고 그 종자도 역시 대접한다. 벽실에서 패백으로 비단이나 배를 사용하되 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자와 부사를 위로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와 부사가 나아가는데 주인이 대문 밖까지 전송한다. 사자와 부사가 말을 타고 강화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고 건정전의 뜰로 들어가서 차례로 서서 점론을 올리고 복명하며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납직 마루에 납시어 사제를 명한다. 하루 앞서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둘을 앞기둥 밖에 좌우로 설치하며 전하기 헌현과 그 위를 베풀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설치한다. 그날의 사복이 여연과 말을 베풀어 놓고 전유와 복례량이 종실 및 문무 공간에 내 외위를 설치하며 집사관은 모두 납치이와 같다. 사자의 명령을 받는 자리는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여 동쪽이 위가 되게 하고 집사자는 남쪽에 있게 한다. 북향하여 북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북이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로 하여금 의장을 베풀게 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유사가 현훈의 속백을 검은 비단이 6필 붉은 비단이 4필 안 위에 놓아두고 함이 있다. 탈말을 전정의 길 동쪽 헌현의 북쪽에 베풀어 놓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판통내가 중음을 개청하면 전하가 사정전에 나오는데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을 하고 유사가 산선의 시위를 베풀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기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혈륜량이 들어와 그 위로 나아가며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이 각각 그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보를 받들면 모두 한문에 나아가 복령한다. 북이 삼음을 알리면 전이가 통찬을 인술하고 먼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은 종실과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며 또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건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서행하여 쓰게 한다. 판통내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중금이 전음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선의 시위는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서 연기가 오른다. 상수관이 보를 받으러 자리 앞에 놓아두기를 안이 있다.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의 일을 받아 찬하여 종실 문무 공간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복례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면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의 일을 받아 찬하여 사자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정교관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수를 받들고 동쪽 문으로 나오는데 집사자 2인이 내시벨과 속백을 마주 들고 이를 따른다. 정교관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으로 나아가서 서양하고 서서 교지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꿇어 앉는다. 정교관이 교수를 선포하기를 아무 벼슬 아무 딸을 맞이하여 왕세자의 빈을 삼으니 경등에게 명하여 납직례를 행한다 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통찬이 호를 꽂으라고 찬한다. 집사자가 속백 안을 가지고 안으로 나아가서 정교관이 남쪽에 약간 뒤로 물러서 이때 모두 서양한다. 정교관이 속백을 취하여 내시 집사자가 안을 행례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서양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이를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는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는데 집사자는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서 이를 받아 안 위에 놓고 마주 들고 물러나와 사자의 뒤에 선다. 통찬이 출홀 부복 흥 사배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사자와 부사가 모두 호를 꺼내고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정교관은 시위로 돌아가고 복례랑은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나아가는데 속백 안을 든 자가 앞서가고 승마를 타는 자가 이를 따른다. 건정문 동평문으로 나가고 사자와 부사가 따른다. 처음에 사자가 나가려 하며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판통내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예를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리와 열을 타고 골례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다. 시신이 한문까지 따른다. 복례랑은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사자는 홍례문 밖에 이르러서 속백함을 체여에 두고 차례로 열을 지어서 광화문을 나간다. 사자와 부사가 광복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가고 종사도 말을 타고 따른다. 빈씨 집에서 납증을 받는 의식. 하루 전에 주인이 사자의 악차를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그날 대흔의 사자와 부사가 빈씨의 대문 밖에 이르면 장차자가 맞이하여 억처로 들어가고 집사자가 막을 중문 밖에 설치하고 현훈 속백을 막의 남쪽에 늘어놓되 북쪽을 머리로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사자와 부사가 악차에서 나오면 알자가 인도하여 대문 밖의 동쪽에 서게 하되 서양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빈자가 주인을 인도하여 공복으로 대문 밖의 서쪽으로 나와 맞이하되 동냥한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을 들어오되 오른쪽에 있고 주인은 문을 들어오되 왼쪽에 있다. 중문 밖에 이르면 집사자 2인이 속백 안을 마주 들고 앞서가고 승마를 끄는 자도 따라 들어오되 뜰의 3분의 1쯤 들어와서 남쪽에 있는데 북쪽을 머리로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사자와 부사가 동계를 올라가서 청사 한가운데 서되 모두 남향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주인은 서계로 올라가서 사자의 앞으로 나아가고 북향하고 꿇어 앉으면 안을 가진 자가 안을 부사 앞에 들인다. 부사는 속백을 취하고 안을 가진 자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자가 말하기를 사자 아무에게 교지를 내려 속백을 말에 싣고 납징
합니다 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교지를 받들어 신에게 중례를 내리시와 신 아무는 공경히 교자를 받겠습니다 하고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계간으로 내려와 복향하여 사배하고 다시 올라가서 복향하고 꿇어 앉아 속백을 받아가지고 물러나와 좌우에게 주는데 말을 받는 자는 왼쪽에서 동쪽으로 받으며 말을 끄는 자는 말을 주고 나서 앞으로부터 서쪽으로 나간다. 주인이 사자를 예로 접대하는 것과 사자가 복명하는 것은 모두 납치의 의와 같되 오직 답전이 없다. 책빈 임헌 사자를 명하고 하루 전에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두를 앞기둥 밖에서 좌우로 설치하며 전하기 헌현을 베풀고 그 위를 마련하기를 보통되어 의식과 같이 한다. 그날의 사복이 여연과 말을 베풀어 놓고 전이와 복례랑의 종실 및 문무군관의 내외 위를 설치하고 집사관의 자리는 모두 납징의와 같다. 사자의 명령을 받은 자리는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여 동쪽이 위가 되게 하고 집사자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북이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로 하여금 의장을 베풀기를 보통되어 의식과 같이 한다. 유사가 채간 인안 하나씩을 전하의 자리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여 보안은 남쪽에 놓되 책안은 북쪽에 놓고 인안은 남쪽에 놓는다. 명복안은 전정의 길 동쪽 헌현의 북쪽에 설치하되 약간 북쪽으로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또 체예를 동례문 밖에 벌려놓고 빈의 의장과 연을 체예의 남쪽에 베풀어 놓으며 종실 및 문무근관과 사자 이하가 모두 조방에 모여 각각 조복을 입는다. 북이 이음을 알리면 종실 및 문무근관과 사자 이하가 모두 문밖 자리에 나아가고 유사가 책함과 인수 및 명복함을 받들어 각각 안 위에 둔다. 판통내가 중음을 개청하면 전하가 사정전에서 나오는데 원유관에 강사포 차림을 하고 유사가 산선의 시위를 베풀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 및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하기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 그의 위리에 나아가며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이 각각 그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보를 받으면 모두 한문에 나아가서 복명한다. 북이 삼음을 알리면 전이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이 종실 및 문무공간을 나눠 인도하여 자리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며 또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건정문 밖의 길 동쪽에서 향하여 쓰게 한다. 판통내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중금이 전음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선의 시위는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 연기가 오른다. 상세관이 보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안에 있다.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의 일을 받아 찬하여 종실 및 문무분간이 모두 몸을 굽여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복례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며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의 일을 받아 찬하여 사자 이하가 모두 몸을 굽여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정교관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서를 받아 동쪽 문으로 나아가면 집사자가 내시벨과 책안 책인안을 들고 이를 따른다. 안마다 이 인이 마주든다. 정교관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으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교지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자가 모두 꿇어 앉는다. 정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모시를 책봉하여 왕세자의 빈으로 삼으니 경등에게 명하여 의식을 펴게 한다고 한다. 이를 마치면 통찬이 호를 꽂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자가 모두 호를 꽂는다. 집사자가 채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정교관의 남쪽에 약간 뒤로 물렀을 때 모두 서양한다. 정교관이 책함을 취하여 내시 집사자가 책한을 행여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서양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이를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는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준다. 그러면 집사자는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서 이를 받아 안 위에 놓고 마주 들고 물러나와 사자의 뒤로 선다. 집사자가 인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정교관의 남쪽에 약간 뒤로 물러서되 모두 서양하였으면 정교관이 인수를 취하여 내시 집사자가 안을 행내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서양하여 사자에게 준다. 사자가 이를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가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되 모두 책을 받는 의식과 같이 한다. 통찬이 출홀,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호를 꺼내어 부복하여다 일어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정교관이 시위로 돌아오고 복례랑이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책안과 인안을 든 자가 앞서가고
명복함을 던자도 이를 따른다. 근정문 동편문으로 나가고 사자와 부사가 따라간다. 처음에 사자가 나가려고 하면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하가 자리에 내려와 열을 타고 걸레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때의 시위와 같이 한다. 사신이 한문까지 따라간다. 복렬현과 종실 및 문무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사자가 홍련문 밖에 이르러서 책함과 인수 및 명복함을 취하여 각각 체여에 둔다. 빈의 의장과 연이 앞서가고 책, 인, 명복의 체여가 차례로 열을 지어서 광화문을 나간다. 사자와 부사가 말을 타고 가고 종자들도 말을 타고 따른다. 빈이 책을 받는 의식